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성우는 눈을 떴습니다. 34살 대기업 직장인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죠.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내 지혜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해가 흘렀지만 여전히 지혜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마친 후 거실로 나온 성우는 소파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세 살배기 아들 준우를 발견했어요. 어젯밤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아이 방으로 옮기며 볼에 살짝 뽀뽀를 해줬죠. 아침 7시 지혜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와 된장찌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성우는 뒤에서 살짝 껴안으며 인사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아요. 아니야, 이 정도야 뭐 준우 깨우고 같이 먹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준우는 아빠 품에 안겨 아침을 먹으며 계속 칭얼거렸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성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혜에게 말했죠.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라서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준우 유치원 데려다 주고 올게. 고마워요. 우리 준우 아빠 회사 가시는 거야. 잘 있어. 성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준우의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있었고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 성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풍경이었죠. 회사에 도착한 성훈은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서 책임감도 크고 업무량도 만만치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준우 유치원 잘 갔어. 오늘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대.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뭐든 좋아요. 준우가 좋아하는 걸로 해줘요. 사랑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성훈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 성훈을 준우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왔다, 아빠. 아이고, 우리 준우 아빠 보고 싶었어. 성우는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지혜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죠. 가족 셋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언제나 따뜻하고 화목했어요. 준우는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어댔고 성훈과 지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밤 11시 준우를 재운 후 부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지혜는 육아로 직장을 잠시 쉬고 있었지만 전혀 불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준우 친구 엄마들이랑 이야기했는데 다들 육아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지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준우도 너무 잘 크고 있고. 성훈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수줍게 웃었어요. 이들 부부에게는 아직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모습 그 자체였죠. 화요일 오전 9시 지혜는 준우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걸음은 가벼웠어요. 준우는 오늘도 신나게 친구들과 놀 생각에 연신 뛰어다녔죠. 유치원 앞에 도착하자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준우를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나오는 길에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도 지혜를 알아보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지혜는 어색하지만 예의상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같은 반이죠. 그렇네요. 자주 뵀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남자는 태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6살이고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지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죠. 태석은 생각보다 친근하고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준우랑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준우도 친구 이야기 많이 해요. 두 사람은 유치원 앞 벤치에 앉아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석은 아내가 직장 때문에 바빠서 자신이 등하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혜는 자신도 육아 때문에 직장을 쉬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죠. 서로의 상황이 비슷해서인지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정말 쉽지 않죠. 맞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활동량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태석이 먼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아이들 하원 시간 전에 일 좀 보고 와야겠어요. 저도 그래야겠네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어요. 태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주고받을까요? 아이들 일로 연락할 일도 있을 것 같고요. 지혜는 잠깐 고민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승낙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휴대폰 번호를 교환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지혜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죠. 오후 3시쯤 태석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대화 즐거웠어요. 우리 아이가 준우 친구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날 이후로 태석과 지혜는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이야기가 줄을 잃었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죠. 일주일 후 태석이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어떠세요?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할 일도 별로 없고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친분 정도로 생각하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아이 친구 엄마랑 커피 마시기로 했어. 그래요, 좋네요. 다른 엄마들이랑도 친해지고요. 성훈은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혜 자신도 그저 새로운 지인과의 만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언가 작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석과의 첫 번째 커피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별다른 의미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니까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이 친구 아빠와의 예의상 만남일 뿐이라고요.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지혜는 태석과 약속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유치원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태석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혜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아니에요. 저도 금방 왔어요. 뭐 드실래요? 태석이 주문을 도와주겠다고 나서자 지혜는 고마워하며 아메리카노를 부탁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이야기였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으로 화제가 넓어졌죠. 회사 일은 어떠세요? 요즘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할 만해요. 지혜 씨는 언제쯤 직장 복귀 생각하세요? 지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준우가 좀 더 클 때까지는 육아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어요. 태석은 그런 지혜의 선택을 이해한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요.
1시간 남짓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지혜는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성인과의 대화를 나누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성훈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친구 엄마랑 커피 마셨는데 좋은 분이더라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혜도 친구가 생기고. 성훈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반응했습니다. 지혜도 딱히 숨길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태석과 지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커피를 마시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지인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태석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진 상태였어요. 지혜 역시 육아와 집안일로 지친 상태에서 태석과의 대화가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서로에게 털어놓게 되었죠. 어느 날 태석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멀리 나가볼까요? 시내에 괜찮은 카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는 유치원 근처에서만 만났는데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태석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좋아요. 아무래도 같은 곳만 가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날 두 사람은 태석의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더욱 사적이고 친밀했어요.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태석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태석 역시 지혜를 더욱 특별하게 느끼기 시작했죠. 교회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손님이 거의 없어서 더욱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태석이 조심스럽게 지혜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지혜 씨, 요즘 저한테 정말 힘이 되고 있어요. 지혜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태석의 따뜻한 눈빛에 그대로 두게 되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태석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서는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와 태석은 카페에서 나와 다시 태석의 차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아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까 손을 잡았던 순간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지혜 씨, 저기 좀 경치 좋은 곳이 있는데 잠깐 들러볼까요?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태석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어요. 잠시 후 태석은 차를 한적한 곳에 세웠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정막만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석이 먼저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지혜는 피하지 않았어요. 지혜 씨, 정말 괜찮은 거죠? 지혜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성훈과 준우 생각이 났지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멈출 수 없었어요. 태석은 조심스럽게 지혜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첫 번째 선을 넘었습니다. 한참 후 지혜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태석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지혜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혜 씨를 보면 자꾸만 마음이 끌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애매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역력했죠. 지혜는 성훈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태석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석이 다시 연락했어요. 지혜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미안해요. 지혜는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하지만 태석 씨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석이 제안했어요. 오늘은 조용한 곳에서 차라도 마실까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혜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외곽 지역의 한적한 모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 정말 괜찮다면 들어가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태석의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지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태석과 만나게 되었어요. 준우를 유치원에 보낸 후 태석과 만나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원 시간에 맞춰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혜는 성훈에게는 여전히 아이 친구 엄마와 만난다고 둘러댔어요. 여보, 오늘도 친구 엄마랑 만나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성훈은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점점 죄책감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밤에 성훈과 준우의 잠든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태석에 대한 감정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성훈은 지혜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화장을 하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지냈는데 요즘은 항상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다녔죠. 성훈은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점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성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지혜는 아직 집에 없었고 준우만 혼자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친구 만나러 갔어. 일찍 온다고 했는데. 성훈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어요. 유치원 하원 시간은 3시였는데. 지혜가 2시간 넘게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지혜는 준우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친구, 엄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만 혼자 집에 있다니 이상했어요. 6시가 되어서야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고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성훈은 지혜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준우가 혼자 있더라고요. 아, 미안해.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지혜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성훈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지혜라면 준우를 혼자 두고 이렇게 늦을 때까지 외출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지혜는 일주일에 2번씩 외출했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성훈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혜의 휴대폰을 슬쩍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메시지를 지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성훈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점심시간에 집으로 서류를 가지러 왔었어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우 유치원에 전화해 보니 아이는 정상적으로 등원했다고 했죠. 그럼 지혜는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성훈은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점심때 잠깐 집에 들렀는데 없더라고요. 아, 오늘 친구랑 브런치 먹었어. 말 안 했나? 지혜의 답변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성우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친구 엄마와 만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성우는 휴가를 내고 지혜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성우는 멀찍이서 지혜가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우를 교실에 맡기고 나온 지혜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유치원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한 남자가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지혜는 그 차에 올라탔어요.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친구 엄마를 만난다고 했는데 남자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였죠? 성우는 급히 자신의 차로 돌아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성우는 들키지 않으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설마 지혜가 그런 일을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차는 한적한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성우는 멀리서 지켜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와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년 동안 믿고 살아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성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2시간 후 지혜와 태석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성우는 그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혜는 태석과 헤어지며 볼에 가벼운 뽀뽀를 했고 태석은 지혜의 머리를 애정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까지 모두 촬영되었어요. 성우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치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변호사는 성운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어요. 지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아빠를 보고 달려와 안겼죠. 성우는 아들을 안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어요. 지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와 쇼핑을 했다느니,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다느니 하는 거짓말들이었죠. 성우는 참기 어려웠지만 준우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준우를 재운 후 성우는 지혜를 거실로 불렀어요. 심각한 표정의 성운을 보고 지혜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성우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오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혜에게 보여줬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너 아이 친구 엄마 만난다더니 이게 친구 아빠야. 지혜는 당황하며 발뺌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오해한 거 아니야. 성우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오해라고 모텔에서 나오면서 뽀뽀하고 머리 쓰다듬는 것도 오해야. 결정적인 증거를 본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성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변호사 선임했고 내일 당장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지혜는 깜짝 놀라며 매달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성운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용서는 없어. 그리고
그 남자한테도 상간 소송 걸 거야. 그 사람 부인한테도 알릴 거고. 다음 날 성우는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태석에 대한 상간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어요. 또한 태석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 그의 아내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태석의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성훈이 제공한 증거를 보고는 충격을 받았죠. 태석도 집에서 쫓겨나며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지며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지혜와 태석 모두 예상치 못했던 후폭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준우를 데리고 임시로 처갓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지혜와 같은 공간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었거든요.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성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한 가지 일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처갓집에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지혜의 부모님께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거든요. 성우는 준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쯤 처갓집 앞에 도착한 성우는 한참을 차 안에서 망설였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훈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셨거든요. 특히 장인어른은 성훈의 성실함을 늘 칭찬하셨고 장모님은 준우를 무척 사랑해 주셨죠.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린 성훈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장모님이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성훈아 웬일이야. 지혜는 안 왔어. 안녕하세요. 장모님 지혜는 집에 있어요. 혼자 왔습니다. 성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이자 장모님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성훈에게 장모님은 차를 끓여주었어요. 잠시 후 장인어른도 방에서 나와 성훈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성훈아 오랜만이네. 요즘 회사 일은 어떤가? 안녕하십니다. 장인어른 죄송한데 오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성훈의 진중한 말투에 두 분 모두 긴장했어요. 성훈은 깊게 숨을 들이신 후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지혜와 살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두 분은 당황했어요. 장인어른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성훈은 차근차근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혜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는 것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증거 사진들도 보여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장인어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장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부끄러운 꼴을 보게 될 줄이야. 장인어른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성훈에게 사과했습니다. 성훈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지혜를 잘못 키운 것 같아. 아닙니다. 장모님 잘못은 없으세요. 지혜 혼자 저지른 일이니까요. 성훈은 두 분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도 알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준우를 걱정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성훈이 집으로 돌아간 후 두 분은 곧바로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가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평소 따뜻하게 맞아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훈이가 뭐라고 했어요? 장인어른은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이런 부끄러운 년을 어떻게 키웠는지. 지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특히 장모님은 손자 준우를 생각하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 착한 성훈이를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준우는 어떻게 하려고. 지혜는 계속 사과했지만 부모님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도 오지 마라. 얼굴 보기 싫다. 그날 이후 지혜는 친정에서도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성훈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지혜는 혼자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를 절감했어요.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훈이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조정 절차도 없이 바로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지혜는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쪽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거든요. 준우의 양육권도 당연히 성훈에게 돌아갔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지혜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성훈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석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고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 생활이 어려워졌죠. 상간 소송으로 인해 성훈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서로를 원했던 지혜와 태석은 정작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무너진 후에는 서로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죄책감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연락을 끊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법원 판결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성훈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거든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는 혼자 원룸을 구해야 했어요. 이사하는 날, 지혜는 마지막으로 준우를 보고 싶어 했지만 성훈은 거절했습니다. 아이한테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준우가 원하면 그때 생각해보죠.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났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된 채로 말이에요. 트럭에 실린 몇 개의 짐가방이 지혜의 처량한 신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을 이해해 주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준우는 처음에 엄마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와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성훈과 준우는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준우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고 성훈은 벤치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준우야, 이리 와봐. 네, 아빠. 성훈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아들의 몸이 성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아빠가 더 강해질게, 너를 위해서라도. 준우는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안긴 채로 웃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앞으로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상처받은 과거가 있지만 미래에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작이 이어졌습니다. 지혜와 태석은 각각 사회적 매장을 당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성훈과 준우는 서로만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불륜이라는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